안녕하세요. 노마드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저번에 우리가 자판기 프로젝트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도 해봤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읽고 하는 내용들, 파일 IO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그런 개념들을 익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갖고 또 그 개념을 확실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확장해 나간다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특히 수학과 물리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미사일 추적 프로그램, 그 포물선의 궤도를 해서 미사일 추적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지 않습니까?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사드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러시아나 모든 나라들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 그 탄도를 계산해갖고 이렇게 맞추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꼭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뿐만 아니고 로켓을 추적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용도로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본적인 원리 똑같아요. 물론 이런 아주 그 상용 시스템과 이 간단한 예제와 이렇게 모든 예외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물체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해서 얼마나 오래 나르고 그다음에 언제쯤 어디에 떨어질 수 있는가를 탄착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수학과 물리의 그 이론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제가 수학과 물리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뭐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스크래치도 그렇고 다양한 걸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수학을 해야 됩니까? 물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죠. 저도 마찬가지로 수학, 물리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근데 제 답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찾은 답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과 물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프로그래머로서 인증을 받고 뭐 토익 점수처럼 이렇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궤도 추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가 수학과 물리의 그 공식을 모르면 우리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수학과 물리를 알아야 돼요. 그 물리 공식, 자 머리 똑바로, 정신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구독자들이 싹 다 나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 수학과 물리를 아주 그 원리를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간단하게 저는 이게 뭐 수학과 물리가 그 여기에 그 주제는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고요. 그걸 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공식을 좀 변형된 공식을 갖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로 뭐 어떤 그 물리와 수학의 공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갖고 파이썬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준다. 그 포물선에 그 궤도 추적을 해준다. 라는 거를 만들어 보는데 우리가 희열을 느끼는데 목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수학과 물리의 공식을 설명 드릴게요. 뭐 관심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제 아들이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탐구 과제를 하면서 이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했던 내용이에요. 꽤 오래됐죠? 그 내용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벡터와 이제 포물선이라는 관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벡터 하면 머리야. 벡터 수학 시험 문제 어려워. 물리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벡터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x와 y축 값의 이제 힘의 크기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포물선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높이 던지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궤도가 틀려지잖아요.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의 힘과 Y축의 힘 중 어디를 더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쏠 때도 고각 발사 뭐 이러잖아요. 뭐 앞에서 맞추려고 하면 Y축 값을 아주 크게 하고 X축 값을 아주 작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갖고 바로 밑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적하기가 되게 가속도 때문에 추적하기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벡터가 X축과 Y축의 힘의 합으로 갖고 우리가 그 포물선의 크기, 그 궤적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제에서는 X축의 값과 Y축의 속도
값을 입력받아서 그걸 갖고 포물선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거리와 포물선인데, 그 포물선의 높이는 일단 y축의 벡터 값과 중력 가속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건 알지 않습니까? 9.81, 9.8 이러잖아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이 이제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야구공도 축구공도 올라가다 점점 속도가 낮아져서 다시 이렇게 떨어진 게 왜요? 우리 중력 가속도 때문에 거 그런 정도를 배웠잖아요. 그런 것과 그 높이는 그렇게 해서 구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앵그리버드 게임 같은 것도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서서히 낮아지다 이렇게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 포물선의 비행 거리는 x 벡터의 값에 관여됩니다. x 벡터의 값과 비행 시간을 곱하면은 그 거리가 나오죠. 반대 시간은 또 거리에서 이제 x 벡터 값을 이제 해서 이게 구하면 되죠. 이런 것들 공식들을 막 섞어 쓰다 보면 우리가 답이 나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없다고요?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또 볼게요. 이거는 사실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든 그 예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자, 그럼 지금 볼까요? X축에 변화되는 위치 S는 이제 Vx, 그러니까 X축의 속도와 시간을 곱해주면 나옵니다. 그렇겠죠? 시간을 곱해주면 나오게 되겠고, Y축의 위치 계산은 X축에 변화되는, Y축은, 왜냐면 X축은 등속도 운동을 하죠. 왜냐하면 가속도가 없으니까요. 별도로. 근데 Y축은 계산할 때는 중력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뭐냐 하면은 변이는, Y축의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중력 가속도를 빼줘야 돼요. 가속도를 이제 변이가 뭐냐면, 2분의 1 가속도와 시간의 제곱, 이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9.8이니까 4.9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9의 t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공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포물선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서 결국은 그 y축의 변이는 s는 속도 y의 속도 vy 곱하기 t 마이너스 4.9의 t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고요? 그냥 천천히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오신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런 계산이 나왔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오늘은 물리가 주제가 아니니까요. 비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예전에 만든 앵그리버드를 갖고 제가 이거를 지오지브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이해하기에 참 좋은 툴입니다. 프로그램 보면 수학을 이해하기에 대한 좋은 툴이라서 지오지브라의 강의를 하고, 예전에 말씀드린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되는 시점에 이걸 갖고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런 걸 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비행거리의 x의 변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냐면은 s는 vx 곱하기 t가 되고요. 왜냐면 이쪽엔 가속도가 없으니까 시간만큼의 x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비행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F는 ma다. 뭐냐 이거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건데, 이거는 가속도는 뭐냐면 변화된 값, y의 변화된 값과 시간을 나눈 값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공식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시간은 뭐냐 하면은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로 나눈 값. 근데 우리가 다행히 가속도 A를 알잖아요. 중력 가속도 9.8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곱하기 2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공은 이렇게 날아가서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2 곱하기 y 벡터의 속도 vy 나누기 중력 가속도 a다. 중력 가속도는 뭐냐? 9.8이다. 자, 이제 이번 내용은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수학과 물리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두 단원으로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과 물리의 공식을 이해했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이걸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안에서 섭섭하다고요? 기다리십시오.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되시나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실제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